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동안 침묵했을 때 저는 안심했죠. 10분 최후 통첩이 떨어졌을 때 저는 보고서를 찢었어요. 틀렸거든요. 전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오전 9시 22분이었어요. 워싱턴 상황실의 온도는 섭씨 18도였죠. 모니터 12개가 켜져 있었고 분석관 6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총리가 입을 열었죠. 독도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상된 수준이었거든요. 지지율 32% 스캔들, 한 세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연배준 8%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총리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죠. 국내 여론을 돌리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독도를 골랐어요. 작고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소재죠. 자위대 함정을 다케시마 인근 해역에 파견하겠다. 이 문장이 추가됐을 때 바로 상황실이 약간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정치인은 늘 위기를 만듭니다. 옆자리 분석관이 물었어요. 한국 반응 예상은요? 성명 발표, 외교부 브리핑, 언론 비판 패턴은 늘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메모를 작성했죠. 반오만이 관리 가능한 위기 단어.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 성명은 없었죠? 아직 준비 중이겠죠. 12시간이 지났어요. 외교부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언론조차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 주식시장은요? 병시 수준입니다. 환율은요? 변동 없습니다. 여론 온도는요? 감지되지 않습니다. 소홀된 날이 노는 같은. 저는 펜을 멈췄죠. 겁먹은 나라는 소리를 냅니다. 항의하고 비난하고 위협하죠.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울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움직일 겁니다. 대응 방법을 정하지 못했거나 이제 내부 의견이 갈렸거나 외교적 타협점을 찾고 있거나 어쨌든 시간을 벌고 있다고 봤습니다. 일본 함대 출항 일정은요. 48시간 후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죠. 48시간이면 성명을 내고 함정을 배치하고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겠죠. 패턴은 늘 그랬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보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어요. 하단에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통신량 평시 대비 62% 감소.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죠. 감소. 증가가 아니라요? 위기 상황에서 군 통신량이 줄어든다? 오작동 아닙니까? 재확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이 과민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뭔가 걸렸어요. 아주 작게. 그 문장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겁먹은 군대는 통신이 폭증합니다. 혼란스러운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패배를 인정했거나 아니면 이미 배치를 끝냈거나. 저는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만에 배치를 끝냈다? 말이 안 되죠. 레이더 추적도 위성 포착도 정보 확인도 없었는걸요. 괜한 걱정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대응 지연 중. 외교 카드 준비 가능성. 그게 제 첫 번째 오판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신량 감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줄었을까요? 왜 조용할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커피를 탔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독도 해역 위성 영상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도, 구름, 섬. 평범한 바다였습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군요. 저는 모니터를 껐죠. 그리고 다시 잤습니다.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고 저는 안심하고 있었죠. 문제는 한국이 방어를 준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포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36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본 함대 출항까지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상황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한 게 이상한 겁니까? 위기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편했습니다. 36시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정말 이상했거든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도쿄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결국 일본 편입니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경제 규모니까요. 전략적 가치니까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지만 이해는 갑니다. 일본은 아직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공식을 믿고 있었죠. 미국과 일본, 대중국과 북한. 그 구도가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구도에 한국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있긴 했습니다. 보호 대상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30년 전을 보고 있군요. 하지만 비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도 비슷한 시각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결국 우리 라인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넘겼죠. 그날 오후 서울발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 대통령, 일정 정상 진행. 국방부, 브리핑 없음. 외교부, 공식 입장 없음. 주식시장, 코스피 0.3% 상승. 환율, 1310원 유지. 여론, 특이사항 없음. 완벽한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직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겁먹은 겁니다. 옆자리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너무 겁먹어서 얼어붙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겁먹은 국가의 전형적 반응이니까요. 소리를 지르거나 완전히 얼어붙거나. 한국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겁먹은 나라치고는 너무 안정적이었거든요. 주식시장이 오른다? 환율이 유지된다? 여론이 조용하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정보 라인 추가 보고 있습니까? 네, 방금 올라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침맥은 감정 통제 수준을 넘습니다. 작성자는 20년차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의도. 무슨 의도죠? 시간을 번다. 외교 카드를 준비한다. 아니면.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과도한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침묵한다. 무슨 목적으로요? 일본을 안심시키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울의 침묵, 어떻게 봅니까?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항해 성명으로 끝날 겁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패턴은 늘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침묵도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지웠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침묵한다. 36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일본을 지켜본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상대를 너무 안심시키니까요. 서울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저는 메모를 닫았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죠. 한국도 지금 이럴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불 꺼지지 않는 청와대. 잠들지 못하는 국방부. 긴급회의가 이어지는 외교부.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달랐습니다. 서울, 평온 유지.
병온. 36시간 후 전쟁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먹은 거야. 얼어붙은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겁먹은 국가는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용기가 아니라 망설임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정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은 것만 믿었죠. 그날 한국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12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본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이 출항했습니다. 독도를 향해서요.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일본 독도 해역 진입 개시. 한일 군사 충돌 초읽기. 동아시아 긴장 최고조.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분석관들도 같은 생각이었죠. 함정 출동 예상 시간은요? 2시간 이내입니다. 성명 발표는요? 1시간 이내일 겁니다. 모두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반응할 거라고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함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입니까? 네, 움직임 없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성명 발표도 없었습니다. 외교부는요? 브리핑 일정 없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놨습니다. 왜 아직도 조용하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도쿄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대응 능력 없음으로 판단. 승기를 잡았다는 내부 평가. 함대 진입 속도 증가 예정.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옆자리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일본이 승기를 잡았다는 거요. 그럼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거든요. 한국이 왜 안 움직이는지, 왜 말이 없는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때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위성 분석팀에서 온 거였죠. 독도 마이너스 울릉 해역, 이상 징후 포착.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공백구역? 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구역입니다. 오작동 아닙니까? 재확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 영상이었죠. 독도 주변 해역. 파란 점이 가득했습니다. 민간 선박, 어선, 화물선. 그런데 특정 구역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이게 뭡니까? 모릅니다. 탐지가 안 됩니다. 저는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공백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 곳이었죠. 독도 북쪽, 동쪽, 남쪽. 정확히 삼각형 배치였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기적?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열 영상은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영상이었죠. 대부분 파란색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니까요. 그런데 짧은 순간 빨간 점이 떴습니다. 이건 뭡니까? 열 흔적입니다. 0.3초 지속됐습니다. 0.3초요? 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0.3초. 고의로 보이게 했다가 숨긴 겁니다. 왜죠? 다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보여주고 사라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시험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이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레이더 공백. 열 흔적 노출. 0.3초 후 사라짐. 한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뭘 탐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아는지. 일본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했습니다. 일본은 승기를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겁먹은 국가는 숨지 않는다. 사냥꾼만이 숨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죠. 이렇게 불안한 건요. 블랙엘, 괜찮습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날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레이더는 공백을 보여줬고 열영상은 0.3초 흔적을 남겼고 한국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확신에 차서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개인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관리 가능한 위기 관리 불확실.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깨졌거든요. 한국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치했죠. 우리는 관전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8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독도 24해리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워싱턴 상황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죠. 분석관들이 말을 줄였거든요. 공백구역 추가 확인됐습니까? 네. 몇 곳입니까? 5곳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 영상이었죠. 독도를 중심으로 완벽한 오각형 배치였습니다. 북쪽,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 각 지점이 정확히 같은 거리였습니다. 오작동 가능성은요? 0%입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가 일정합니다. 6시간마다 반복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6시간 주기?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누가 설계한 겁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전문가는 숫자가 변할 때 말을 줄입니다. 상황실이 그랬습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침묵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측 보고는요? 여기 있습니다. 문서를 받았습니다. 한국군 활동, 평시 수준 유지. 독도 주변 함정 배치 없음. 위협 징후 미발견. 상황 통제 가능 판단.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위협은 늘 확인이 늦거든요. 일본은 레이더를 믿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알았죠. 블랙엘, 이거 보십시오. 젊은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였죠. 한국 해군 통신 패턴입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암호화 강도가 올라갔습니다. 언제부터요? 72시간 전부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전. 일본 총리 발언 직후죠. 내용 해독은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7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암호를 바꾸고 통신을 줄이고 공백을 만들고.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입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걸까요? 한 달? 석 달? 아니면. 저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내부 메모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 가능한 위기. 이 문장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관리 불확실. 단어 2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 6시 노장 분석관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제임스 커티스. 35년차 군사 분석가였죠. 블랙엘, 시간 있나? 네, 앉으십시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죠.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니, 내가 말하러 왔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레이더 영상을 꺼냈습니다. 공백구역 5개가 표시된 거였죠. 이거 보게. 봤습니다. 그럼 뭔지 아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거든요. 포위일세.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포위라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35년 경험이 근거야.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방어하는 나라는 선을 긋네. 경계를 만들지.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나라는 점을 만들어. 돌파 지점을 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뭘 만들었나?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오각형. 완벽한 포위 진영이었죠.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도망갈 방향이 없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방향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침묵은 뒤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었죠. 포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요. 일본은 모릅니까? 모르지. 레이더만 믿으니까. 우리는요? 우린 알아. 그래서 조용한 거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블랙을 자네 보고서 수정하게. 어떻게요? 관리 불확실도 틀렸어. 그럼 뭡니까? 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관리 불가능. 이미 판은 넘어갔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만 깜빡였죠. 독도 해역, 오각형 공백, 일본 함대. 그리고 72시간 동안 준비한 한국.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패턴이 깨졌습니다. 제 모든 계산이 틀렸죠. 한국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관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였죠. 이미 끝난 게임이요. 4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독도 18해리까지 접근했습니다. 12해리만 더 들어오면 영해였죠. 전 세계 언론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 군사 충돌 임박, 동아시아 전쟁 카운트다운. 저는 그 표현들을 지웠습니다. 이건 대치가 아닙니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시험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험? 누가 누구를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일본의 그리고 우리의. 그때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민간 통신 완전 정리.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정리요? 네, 어선, 화물선, 관광선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언제부터요? 6시간 전부터입니다. 조용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외과 수술처럼요. 군 통신은요? 완전 암묵입니다. 완전? 네, 탐지되는 통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통신이 없다. 군대가 작전 중인데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간선도, 어선도, 화물선도 없었죠.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성 분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랙엘 긴급입니다. 뭡니까? 열 흔적 포착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분석실 모니터 앞이었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떴습니다. 독도 북쪽 12해리 지점이었죠. 지속 시간은요? 1.2초입니다. 그리고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딱 한 번 보여주고 사라진 겁니다. 위치 특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동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였다가 사라졌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저 열 흔적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보여준 겁니다. 일부러.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천천히 돼. 한국 대응 의지 없음. 미국 중재 기대 중. 상황 유리하게 전개.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뭘요? 강자는 경고하지 않는다는 걸요.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자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봅니다. 한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원했죠. 그래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계가 무엇을 보는지, 모든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블랙웰, 우리는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거든요.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켜봐야 할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시험받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 시험의 대상이 일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이었죠. 우리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개입하는지 방관하는지, 일본 편을 드는지 중립을 지키는지, 모든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죠. 답을 내려야 합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떤 답도 옳지 않았거든요. 개입하면 판을 망칩니다. 방관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였죠.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독도 해역은 달랐을 겁니다. 폭풍 전야였죠. 고요하지만 긴장된,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그런 바다였을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공백을 만들고 통신을 지우고 민간을 빼고 열 흔적을 보여줬죠. 하나하나가 계산이었습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기다렸죠. 시험이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답이 나온다는 걸요. 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독도 12해리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영해였죠. 상황실에 긴급회의 소집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블랙웰, 지금 올라오게.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상황 보고해주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함대, 독도 영해 진입 중입니다. 한국 반응은? 없습니다. 없다고? 72시간째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쳤군. 자국 영해인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개입 시나리오는? 차관이 물었습니다. 3가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넘겼습니다. 첫째, 즉각 중재 개입. 효과는? 일본 함대 정지, 한국 수용 가능성 60%. 둘째는? 외교 채널 중재. 시간은? 최소 6시간 필요합니다. 셋째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관? 네. 자네 정신이 있나? 한 장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맹국이 위기인데 방관하자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개입하면 판을 망칩니다. 무슨 소린가? 한국은 72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영상을 띄웠습니다. 공백구역 5개. 완벽한 포위 진영입니다. 그게 뭐? 한국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열 흔적, 통신 암묵, 민간선 정리. 모두 계획된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지금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데? 한국이 멈춥니다. 그게 목표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일본은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옵니다. 더 깊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일본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한다는 걸.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제안은? 기다립니다. 얼마나? 한국이 끝낼 때까지. 미친 소리야.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전쟁 나면 어쩔 건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굴복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굴복? 일본의 굴복을 원합니다. 총알 한 발 없이.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포위한 겁니다. 싸우려고가 아니라 선택지를 없애려고. 차관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아닙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동안 한국이 보여준 건 계획입니다. 즉흥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없네. 이 시간입니다. 결정해야 하네. 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개입 찬성?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류? 4명이었습니다. 방관? 저와 2명이었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결로는 안 되겠군. 그는 저를 봤습니다. 블랙을 자네가 책임지나? 네. 확신하나? 아닙니다. 그래도 방관하겠다고?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시간 기다리지. 단, 그 안에 총성 나면 자네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결정이 맞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였죠. 일본은 아직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이 나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록했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독도 해역이었습니다. 일본 함대 세척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확신에 차서 들어오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개인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모든 위기에 개입하는 국가는 없다. 손을 놨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거든요. 이제 한국의 차례였습니다. 이 시간. 그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전쟁이 나올지, 굴복이 나올지, 아니면 제가 틀렸는지.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죠.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니터만 깜빡였습니다. 독도 해역, 일본 함대, 공백구역, 그리고 72시간 동안 침묵한 한국.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 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45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독도 파레리까지 들어왔죠. 상황실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블랙을 이거 보십시오.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위성 화면이었죠. 뭡니까? 수면 변화 포착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독도 북쪽, 동쪽, 남쪽. 3지점입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수면이 솟구쳤습니다.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죠. 하나, 둘, 셋. 동시에 세 척이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죠.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음은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탐지 못했습니다. 72시간. 아니, 더 전부터였을 겁니다. 공백구역의 정체였죠. 일본 함대 반응은요? 센서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뭡니까? 늦었습니다. 이미 포위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3척. 그 주변을 감싼 한국 잠수함 3척. 완벽한 삼각 포위였습니다. 거리는요? 이에리입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뢰 사거리 아니었죠. 도망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공 변화 포착. 뭡니까? 열원 12개, 원형 배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이었죠. 독도 상공 5,000m. 빨간 점 12개가 완벽한 원을 그렸습니다. 무인기입니다. 기종은요? 확인 불가. 스텔스 특성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다 아래 잠수함 3척. 하늘 위 무인기 12대. 일본 함대는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레이더 추적은요? 불가능합니다. 반응 지연됩니다. 일본 이지스함이 보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세계 최고 레이더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블랙엘 CNN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생중계였죠. 위성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 잠수함. 하늘의 무인기. 포위된 일본 함대. 언론이 어떻게? 말이 끊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세계가 보게 만든 거였죠. BBC, NHK, 알자지라 모두 긴급 속보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었죠. 청와대 집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독도였죠. 대통령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함대에 통보한다. 문장이 짧았습니다. 즉시 퇴각하라. 멈췄습니다. 3초간 침묵이었죠.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10분을 넘기면 귀향은 없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0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죠. 화면 하단에 타이머가 나타났습니다. 1000, 959, 95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미쳤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게 아니었거든요. 계산이었습니다. 10분. 협상하기엔 짧고 판단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일본 반응은요? 혼선입니다. 지휘 라인 마비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분 안에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퇴각할까, 버틸까? 전쟁을 할까, 굴복할까? 도쿄는요? 연락 시도 중입니다. 미국에요? 연결 요청 들어왔습니다. 차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받을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 받으면 개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면 판이 망가집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10분 후엔 늦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책임이야. 압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845, 844, 843.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 함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바다 아래 잠수함. 하늘 위 무인기. 사방이 막혔습니다. 도망갈 방향이 없었습니다. 블랙웰, 이건 협상이 아닙니까?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통보입니다. 전쟁을 생략하겠다는 통보였죠. 싸우지 않고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줄 뿐이죠. 그 10분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구간이었습니다. 530, 529, 528.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황실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전쟁 보고서를 접어두었습니다.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끝난 싸움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300.
259, 258. 일본 함대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엔진이었죠. 움직입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함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퇴각이었습니다. 130, 129, 128. 세 척 모두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45, 44, 43. 속도가 올랐습니다. 최대 속력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10, 9, 8. 한국 잠수함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무인기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죠. 끝까지요. 0.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상황실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10분.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총알 한 발 없이요. 일본 함대가 퇴각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은 여전히 조용했죠.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라인이었죠. 받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지금 받으면 변명을 들어야 합니다. 차관이 물었죠. 그래서요? 변명을 들으면 우리가 중재해야 합니다. 안 되나? 늦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전화가 끊겼죠.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일본 방위성 직통이었어요. 이것도 받지 마십시오. 블랙웰 동맹인데. 동맹은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계산입니다. 차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인가? 일본은 계산을 틀렸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요. 틀렸나? 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상황실은 침묵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일본 함대는 독도에서 50헬이 떨어졌습니다.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전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그 자리에 있었죠. 무인기도 그대로였습니다. 추격하지 않았어요. 따라가지도 않았죠. 왜 안 쫓습니까?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필요 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필요한 건 승리가 아닙니다. 기억이죠. 일본은 기억할 겁니다. 10분 최후 통첩을요. 바다 아래 잠수함을요. 하늘 위 무인기를요. 도망갈 방향이 없었던 그 순간을요. 평생 기억할 겁니다. CNN 속보입니다. TV 화면이 켜졌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일본 함대 완전 퇴각 확인. 한국 단 한 발도 발사하지 않음. 10분 만에 끝난 대치. 전 세계가 봤습니다. 일본의 퇴각을요. 한국의 압도를요. 총알 없는 승리를요. 블랙웰 보고서 어떻게 쓸 겁니까? 차관이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분류를 바꾸겠습니다. 무슨 분류요? 일본과 한국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죠. 내부 기밀 문서였습니다. 동아시아 전략 파트너 분류표. 일본 항목을 찾았어요. 현재 분류 핵심 동맹. 저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했죠. 변경 분류 관리 대상. 차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네 진심인가? 네. 이유는요? 계산을 틀렸습니다. 우리를 상황을 한국을요. 저는 한국 항목으로 넘어갔죠. 현재 분류 보호 대상. 이것도 수정했습니다. 변경 분류 설계자. 설계자요?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설계합니다. 72시간의 침묵. 완벽한 포위. 10분 최후 통첩. 추격하지 않는 압도. 모든 게 설계였죠. 즉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은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리고 한국은 설계자가 됐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동부가 판도가 바뀌는군. 이미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저녁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졌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독도 해역은 달랐을 겁니다. 아직 긴장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잠수함은 천천히 잠수했습니다. 무인기는 하나씩 사라졌죠. 레이더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세계는 봤습니다. 그들이 있었다는 걸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보고서를 닫았죠. 그리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질서는 전쟁 없이도 바뀐다. 손을 놨어요. 더 이상 쓸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거든요. 일본은 퇴각했습니다. 한국은 추격하지 않았죠.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지켜봤어요. 그리고 판이 바뀌었습니다. 블랙을 집에 가게. 차관이 말했죠. 오늘은 충분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그날 보고서를 한 장 줄였습니다. 전쟁 항목을 삭제하고 관리 항목을 추가했죠. 한국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배치했고 기다렸고 시간을 줬어요. 강대국의 조건은 숫자가 아닙니다. 의지, 배치, 그리고 침묵.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워싱턴의 밤거리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끝났으니까요. 72시간의 기록이요. 10분의 최후 통첩이요. 그리고 제 모든 오판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침묵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걸요. 강자의 선택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죠. 총알 한 발 없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밝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독도 상공에도 저 별이 보일까요? 잠수함 안에서도요. 아마 보일 겁니다. 같은 하늘이니까요. 하지만 의미는 다를 거예요. 그들에게 저 별은 승리의 증표일 테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72시간 만에요. 집으로 걸어갔죠.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동부가 질서가 바뀐 날이었으니까요.